안녕하세요. 영농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수능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쯤 수험생 여러분들은 많이 긴장하셨을 텐데요. 다행히 올해는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대신 큰 일교차에는 대비를 해주셔야겠는데요. 내일 대부분 지방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내일은 대기가 정체되어 있으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아무쪼록 컨디션 조절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뒤에 구름만 많아지겠습니다. 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내륙과 산간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는 내륙 지방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먼저 현재 날씨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광주를 비롯한 일부 호남 지방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동해안 지방의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어제 같은 시각과 거의 비슷합니다. 꽤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이 11.5도, 강릉이 7.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며칠째 영향을 주던 동해안 지방의 비구름도 거의 다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수도권과 충청도 그리고 남부지방 곳곳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춘천이 2도까지 떨어지고 서울과 청주가 4도, 대구가 3도가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오늘만큼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18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만 조금 높게 일겠고요.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 주간의 날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과 비슷한 늦가을에 어울리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중에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말쯤 구름이 많아지면서 강원 영동과 제주 지방으로는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수요일인 오늘은 농촌진흥청의 김창수 지도사와 함께 날씨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내륙과 산간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또 얼음이 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올가을 첫 서리는요, 지난 10월 2일이었죠. 평창의 대관령에서 처음으로 관측됐는데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많습니다. 지도사님, 이런 날씨에는 농작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현재 노지작물들은 대부분 수확을 마쳤습니다. 배추와 무가 수확 중이긴 하지만 작물에 피해를 주는 온도가 배추는 마이너스 8도 그리고 무는 영하 1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온도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부직포와 같은 보온재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확 중인 사과는 조금 더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먼저 강원도를 포함한 중북부 지방의 날씨부터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고성군입니다. 내일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는 역시 맑다가 오후부터는 흐려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6도, 낮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화천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고 낮에는 14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평창은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내려갑니다.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의정부는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흐려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4도가 예상됩니다. 네, 강원도를 포함한 중북부 지방 내일 흐린 날씨를 보이긴 하겠지만 비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도사님, 지금 강원도에는 더덕이 한창이잖아요. 사실 더덕을 이렇게 깔 때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데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수확한 더덕의 껍질을 잘 벗기려면 우선 망사 장갑을 끼시고 손으로 살짝 훑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더덕의 껍질이
약간 벗겨지게 되는데요. 그때 단단한 플라스틱 솔로 가볍게 문질러 주시면 쉽게 벗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나면 건조할 때도 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더덕을 말려서 이용하실 때에는 햇빛에 말릴 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화력을 이용해서 건조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높은 온도로 말리다 보면 더덕의 색깔이 검게 변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시 이하의 세척한 제품들을 상온에 보관하시게 되면 곰팡이균으로부터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시의 저온 저장고에 저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더덕 산지는 강원도 홍천이 아닐까 싶은데요. 홍천의 내일 날씨 분석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원도 홍천군 내면입니다. 내일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촌면 역시 아침에는 많이 춥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역시 더덕을 생산하고 있는 화촌면입니다. 내일 맑다가 오후부터는 흐려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1도가 예상됩니다. 네, 홍천은 오늘 아침 기온이 2도, 낮 기온은 14도를 보였습니다. 작년과 그리고 평년과 비교해서도 2도 정도 높은 기온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천의 한 주간의 기온 그래프를 보시면 이번 주 내내 평년 기온을 웃돌았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2도였고요. 내일은 1도로 오늘보다 더 떨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주 후반까지도 평년 수준의 늦가을의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홍천군은 특별한 비 소식이 없어서 당분간 야외 작업하실 때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홍천 내면 농협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충재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홍천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 평균 기온이 12도 정도로 되는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교차가 크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따뜻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따뜻한 날씨를 보이고 있죠. 지금 더덕 수확철이잖아요. 작황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예, 지난주에 수확 작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예, 3년 전 5월쯤에 심은 더덕을 수확하는데요. 더덕은 보통 3년 키워서 가을이나 그 이듬해 봄에 수확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확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올해 작황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올 여름 날씨가 너무 가물어서 작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홍천군은 올 여름에 41도까지 기록하면서 111년 만에 폭염이 왔는데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가물어도 그냥 내버려뒀었는데 올해는 너무 가물어서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렸거든요. 그랬더니 올해는 뿌리가 많이 썩더라고요. 아이고, 그랬군요. 더덕은 그러면 어떤 날씨 환경에 잘 자랍니까? 예, 더덕은 이제 온도로 보면 20에서 25도씨 온도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예, 너무 고온에서는 광합성을 할 때 엽록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양분 공급을 잘 못 받고 더덕이 잘 못 자랍니다. 또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됩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병충의 피해가 이제 생깁니다. 흔히 이제 고춧가루병이라고 해가지고 녹병이라는 병이 이제 순식간에 번지거든요. 녹병에 걸리면 이제 이파리에 빨간 반점이 생기면서 줄기 전체가 이제 죽어버립니다. 또 날이 습하고 무더울 때는 응애 피해가 이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장마철이 지나고 무더울 때는 예방약을 쳐서 병충해 예방을 집중적으로 잘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통 수확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이루어지나요? 보통 이제 추석 전부터 시작해서요.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 이제 수확을 합니다. 추석 때 더덕이 이제 수요가 가장 많고요. 더덕 가격이 제일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이 지나면 추석 직전부터 수확을 하고 수확 후에는 이제 바로 출하한다든가 아니면 저온 저장고에서 숙성시켜가지고 봄까지 시장에 내보내기도 합니다. 홍천의 더덕이 굉장히 유명한데 특히 이 내면에서 더덕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예, 홍천군 내면은 그 해발이 600에서 한 850m 정도 됩니다. 해발이 높다 보니까 이제 일교차가 좀 심하죠. 일교차가 심하니까 채과의 이제 당도가 높아지면서 아삭한 맛이 이제 좋은 게 또 유명해졌습니다. 예, 맛뿐만 아니라 이제 향도 좋아지는데요. 예, 더덕 특유의 향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홍천 내면 더덕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더덕을 파종하는 농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덕을 파종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예,
가을 파종을 하시게 되면 이듬해 발화가 빨리 돼서 잡초와의 경합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초에 들이는 노력을 좀 줄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땅이 얼기 전인 11월 하순까지는 파종을 마치셔야 됩니다. 비닐을 덮고 파종해서 하는 방법들을 쓰기도 하지만 너무 종자가 가볍기 때문에 흙과 종자를 섞어서 뿌리게 되는데요. 흙과 종자를 10대 1의 비율로 맞춰서 고르게 뿌리시면 됩니다. 네, 이 잡초 문제 때문에 비닐 멀칭을 하는 농가도 많잖아요. 이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완전히 발효한 유기질 비료나 퇴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가량 지난 후에 파종을 하셔야 하는데요. 기다리는 이 일주일 동안은 2 내지 5도의 온도 저온에서 처리를 해야 발화가 잘 됩니다. 네. 이때 종자는 체중 후에 120일 정도가 지나야 휴면을 완전히 소실하게 되는데요. 120일 정도가 지난 종자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파종 후에는 수분이라든지 햇빛의 양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전 전화 연결했던 상무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더덕은 습기에 네. 매우 약합니다. 그러나 적당한 수분을 요하는 작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닐 멀칭 후에도 두둑 주변에 분수 호수를 설치하셔서 수분을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또 더덕 종자는 어둡게 보관을 하셔야 발화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가 보이지 않도록 파종했을 때 5 내지 10mm 정도의 두께로 복토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간혹 겨울 추위를 대비하셔서 이보다 더 두껍게 복토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발화가 늦게 되거나 고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더덕 농가에서는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잘 기억하셔서 건강한 더덕 생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더덕의 주요 생산지,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부 지역의 날씨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중부 지역의 내일 날씨는 어떨지 꼼꼼하게 분석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입니다. 내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아침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가 예상됩니다. 청주는 내일 맑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4도지만 낮에는 16도까지 오르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제천은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농작물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영동구는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 기온은 1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논산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아침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네, 요즘에는 한 작물을 수확하는 동시에 또 파종도에서 농가는 여간 바쁜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요즘 인삼 농가에서는 어떤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개갑 처리가 완료된 인삼 종자를 파종하는 시기입니다. 땅이 얼기 전에 묘삼을 생산할 모밭과 직파 재배를 할 밭에 파종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금 개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개갑이 무슨 뜻인가요? 네, 종자의 씨앗이 생장하면서 씨앗의 껍질을 벌어지게 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곧바로 채종한 인삼의 경우는 성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종 직후에 종자를 바로 심게 되면 보통 21개월이 지나야 발화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도시 전후에 저온에서 90일가량 종자를 처리해야 온전하게 발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종할 때가 됐는데도 개갑이 되지 않은 종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때는 종자의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비닐에 싸서 15도씨에서 20도씨가 유지가 되는 곳에 7 내지 10일 정도 마르지 않도록 두면 개갑률이 향상이 됩니다. 또 가을철 여러 이유로 파종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종자가 마르지 않도록 영하 2도씨에서 2도씨 사이에 저온 저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이듬해 해동 후에 파종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인삼을 파종하기 전에 개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중부 지역의 대표적인 인삼 주산지죠. 금산군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청남도 금산, 금성면입니다.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집니다. 아침에는 꽤 추운 날씨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부리면 역시 큰 일교차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만 많아지겠습니다. 남일면도 맑은 뒤에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아침에는 두툼한 겨울 옷차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산은 아침 기온이 1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였습니다. 작년보다 2도 정도, 평년보다는 1도 정도 높은 기온대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1도였는데요. 내일은 0도까지 떨어지면서 일교차는 더욱더 크게 벌어지겠고요. 이번 주 후반까지는 뚜렷한 추위 예보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금산 인삼연구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남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금산의 날씨 어떻습니까? 아침에 안개가 많이 끼고요. 일교차가 상당히 큰 맑은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인삼 농가에서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이 한참 수확도 하고 파종도 할 시기입니다. 인삼은 파종과 시기가 겹쳐지거든요. 저는 한 4,000평에서 인삼 농사를 짓고 있는 연근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올해는 수확이 없었고요. 요즘 한창 파종 관련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파종하기에 좋은 날씨는 어떤 날씨입니까? 우선 비가 오면 안 됩니다. 토양 상면이 젖으면은 기계 작업을 할 때 젖은 흙이 이 기계에 묻어서 힘들기 때문에 토양이 마르고 수분이 없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비가 와서 파종을 못했는데요. 이 맑은 가을 날씨가 좋아서 좋은 시기 10월, 11월이 가장 적합합니다. 또 땅이 어는 겨울에는 파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워지기 전에 파종을 마쳐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행히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없습니다. 인삼은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게 되죠? 인삼은요, 보통 18도에서 25도씨 온도에서 가장 잘 자라는데요. 인삼이 한창 자랄 때는 또 적절한 수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가 적당하게 내려주고 뿌리가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비가 안 오면은 또 가뭄 피해가 있고 또 너무 많이 오면은 또 침수 피해가 있어요. 비가 적당하게 내려주는 것이 관건이겠는데요. 또 다른 날씨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삼은 반음지성 식물입니다. 이 햇빛을 많이 보면은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기둥을 세우고 또 햇빛을 가리는 이 채광망을 설치해 생육 기간 동안 햇빛을 조절해 줍니다. 올해 작황은 어땠습니까? 올 3월에는 강추위 때문에 냉해 피해가 있었고요. 또 6월에는 여름 가뭄이 심각해가지고 인삼잎이 말라 비틀어졌고요. 아이고. 또 가을 장마가 와서 뿌리가 썩기도 했습니다. 올해 인삼은 다년생 작물이라 뿌리가 살아있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수확량이 좀 줄었어요. 그랬군요. 이 수확은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또 언제까지 하시나요? 보통 10월에서 11월까지 수확 적기인데 이때가 인삼 뿌리가 가장 굵어지는 시기거든요. 간혹 3월에서 6월까지 인삼이 한창 자라는 시기에 수확을 하지는 않지만은 이때 수확해서 저온 저장 시설에 보관해서 시장으로 출하하는 농가도 있어요. 그렇군요. 금산 인삼이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자랑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금산은 산에 둘러싸인 분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상당히 크고요. 인삼의 주요 약효 성분인 사포닌은 일교차가 클 때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산 인삼이 약효가 좋고 1500년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고 그 결과 올해 금산 인삼이 세계 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도사님 말씀 들으신 것과 같이 금산에서는 지금 인삼 파종이 한창입니다. 파종을 마친 뒤에 두둑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파종 후에는 두둑의 윗면을 깨끗하고 가는 모래로 1.5cm 가량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덮은 흙 위에 볏짚으로 다시 덮어주는 게 좋은데요. 두둑 흙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둑에 물을 흠뻑 적셔주는 게 좋습니다. 볏짚을 덮는 이유는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지만 두둑의 상면 그러니까 윗면을 굳어지게 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육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집을 덮은 후에 두둑 사면을 또 흑색 비닐로 덮어주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분의 손실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 겨울철 폭설이나 강우가 내렸을 경우에 과습되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발화율이 향상되는 걸 저희가 볼 수도 있고요. 봄철이 되면 잡초와의 경화맥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흙이나 지프로 덮어주면 좋고 또 비닐로 피복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병해충에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삼을 재배하시다 보면 가장 농업인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잿빛 곰팡이병 때문입니다. 잿빛 곰팡이병은 월동 전에 잎에 감염되고 다시 줄기로 옮겨져서 2차 감염이 되는데요.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상부에 있는 줄기와 잎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하 전에 줄기와 잎을 제거하면 잿빛 곰팡이뿐 아니라 줄기 전문이병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요. 월동 전에 반드시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4년생 이상인 경우에는 월동 전에 줄기를 제거하다가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동 전에 4년생은 주의하셔서 월동 후에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네네. 간혹 제거한 줄기와 잎을 밭에 그냥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병 발생을 억제할 수가 없으니까요. 반드시 바로 소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거한 잎이나 줄기는 바로 소각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전국 인삼의 주산지별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영농과 날씨, 지금 시각 8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부 지역의 날씨 살펴볼게요. 내일 날씨 어떨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내일 막다가 흐려지고 아침 기온은 5도가 예상됩니다. 무주는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집니다. 아침에는 많이 춥겠습니다. 광주는 아침 기온이 5도,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경남 밀양은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지만 낮에는 1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경남 거제는 맑은 뒤에 흐려지겠고 낮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네, 가을을 대표하는 과일이라고 하면 바로 사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도사님, 올해 사과 농가가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얼마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에 의하면 사과 전국 생산량이 전년보다 15%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봄철에 저온 피해도 있었고 또 우박 피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여름철 폭염이 문제였습니다. 전년도 사과 생산량이 54만 5천 톤이었는데요. 금년도 사과 생산량이 8만 톤이 적은 46만 톤에 그친 걸 보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생산량이 줄어든 데는 날씨 영향이 크겠죠? 맞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열대야와 폭염 일수가 각각 26일과 39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야간 호흡이 증가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양분을 저장하기가 어려워서 과실을 제대로 키우기도 어렵고 또 익는 속도가 빨라져서 작물이 정상적인 생육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금년도 사과가 유독 작았던 이유인데요. 사람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시달리다 보면 약해지게 되죠. 약해진 나무들은 겨울철 동해를 입기 쉽거나 내년 열매 달기를 조금 불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 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직도 후지 사과 수확이 한창인 경상북도 안동의 날씨를 확인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동시 풍산읍입니다.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집니다. 낮에는 15도가 예상됩니다. 임하면은 맑은 뒤 구름이 많아지겠고 낮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도산면도 맑겠고 낮에는 큰 일교차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안동은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이 15도였는데요. 역시 작년과 평년과 비교해서도 높은 기온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기온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1도, 모레는 3도 정도로 평년 수준의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이 없어서 야외 작업하실 때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도사님, 이 수확을 마친 농가에서는 어떤 일을 지금 해야 할까요? 네, 수확을 마친 사과 과수원은 가을 거름을 주고 땅이 얼기 전까지 충분한 관수를 하셔야 됩니다. 과실 생산에 소모되는 양분을 보충하기도 해야 되고요. 다음에 발육 초기에 이용할 저장 양분을 늘리기 위해서인데요. 사과잎이 보통 떨어진 직후에 바로 밑거름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거름을 보통 농업인들은 감사 비료라고 하는데요. 1년 동안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고한 나무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뜻이 있습니다. 감사 비료라는 말이 참 멋진데요. 아무튼 나무 종류나 상태에 따라서 비료를 주는 것도 조금 방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후지와 같이 만생종인 경우에는 나무 세력이 약해진 과수원에서는 잎이 떨어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기온이 낮은 오전 시간에 3 내지 5%의 요소를 잎에 직접 뿌려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유목과 착색이 잘 매년 안 되는 나무들, 그리고 도장지가 많이 발생하는 나무들은 덧거름을 생략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곧 추워질 텐데 월동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네, 동해는 토양이 건조하면 더욱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사과를 수확한 이후에는 땅이 얼기 전까지 나무에 충분히 관수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물을 주시는 양은 사질토에서는 4일 간격으로, 그리고 양질토는 7일 간격으로, 점질토인 경우는 9일 간격으로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부 지역의 또 다른 사과 생산지죠. 경북의 경주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주 안강읍입니다.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아침에는 2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내남면 역시 아침에는 춥지만 낮 기온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양북면은 맑고 낮에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이번 주 내내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5도였는데요. 내일은 2도로 오늘보다 떨어지고 낮 기온은 오르면서 그만큼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사과를 수확하는데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도사님, 사과를 잘 저장하는 방법도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과 저장 시 고려해야 되는 두 가지 가스가 있는데요. 바로 에틸렌가스와 이산화탄소입니다. 사과는 에틸렌가스를 많이 발생하는 과일이면서도 에틸렌가스에 민감해서 숙성 노화가 빨리 옵니다. 이 때문에 환기 작업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장고에 환기창을 따로 두어서 외기 온도와 비슷한 시기에 주기적으로 가스를 배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전국 사과 주산지별 날씨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각 지역별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지도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농가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